지금 박근혜 대통령 수감 생활을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호텔 수감 생활이다, 스위트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느닷없이 CNN 보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로 인한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30일 날 구속이 결정되면서 1.9평 독방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상은 경호 경비 예우 문제로 개조된 3.2평짜리 독방이고, TV와 함께 1,440원짜리 일식 3, 4찬에 이렇게 국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감 경험자들은 일반 재소자들 방이 고시원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방은 아파트라면서 독방과 구치소 배려를 언급을 했고요. 이걸 지금 문 대통령 지지층은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여자 독거방은 키가 170인 여자 재소자가 다리를 뻗으려면, 바로 누우면 다리를 못 뻗는 정도의 크기고,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워야 다리를 뻗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은 일반 여자 독거방에 비해서 2배 크기에 달한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당시 자신의 방을 보고 오열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고, 그리고 자신이 먹은 식판을 자신이 설거지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을 본 한 수감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방이 운동장 출입구 쪽에 있어서 운동장을 드나들 때 방문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대체로 비어 있었다면서, 한눈에 봐도 일반 수감자들이 들어있는 5, 6인실보다 크네, 얘는 입식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었고, 침대, 싱크대 등 시설이 눈에 띄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수감 경험자 역시 미디어 오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독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재계 인사들을 거론했는데, 최태원 SK 회장 독거방을 본 적이 있는데 매트리스도 없고 다른 독방 시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보훈처장 등 장차관 공무원이나 다른 어떤 대기업 임원 독거방도 마찬가지였는데, 허준영 전 청장의 경우에는 홍거실, 즉 여러 명과 같이 수감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정치인 중에 제기한 사람은 노회찬 의원인데요. 이 사람은 방송에 나가서 일반 재소자는 신문지 2장 반 크기인 0.3평 공간에서 자는데, 박 전 대통령은 호텔로 따지면 스위트룸에서 지내고 있다, 이러면서 3.2평 독방에서 접이식 매트리스, TV, 선반, 옷걸이,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있는 데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CNN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서를 제공받았다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요, 앞으로 당분간 좀 논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주위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 제공된 문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이러한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MH그룹이라는 데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문건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는 CNN을 통해 이 문제를 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도달하게끔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는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CNN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박 전 대통령이 손목 보호대 위 수감을 차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전했습니다. CNN은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접이식 매트리스가 제공됐다는 MH그룹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요. 오히려 국내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이 방 정리가 될 때까지 깜빵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고 박 전 대통령이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고 구치소가 수리가 완료되기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했고 현행 규정상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홍거실에 수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가며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 구치소 측이 통상적으로 6, 7명이 수용자가 함께 쓰는 홍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한 걸로 알려졌고요. 95년부터 96년까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은 일반 수용자의 독방 1.9평보다는 배가 넓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는 얼마 전까지는 특혜 논란이 있었고 이제는 인권 논란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규정대로 했다. 차가운 바닥이나 더러운 방,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부조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통신하고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요. 수용 초기에 보도됐듯이 수용됐을 때부터 접이식 매트리스를 사용했다. 그리고 수용시설 내 난방도 일주일 전부터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춥지 않은 형태다. 깜빵의 난방은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차가운 바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방 내에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지침이 어렵다는 말도 과장된 것이다. 저녁에 켜놓는 지침등이 있다. 밤에도 시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안에 들여다 봐야 되니까 아예 깜깜하게 해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도가 매우 낮은 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 설명을 했고요. 수용자나 시민단체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인권 논란이 벌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CNN이 보도한 문건에는 박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그동안 서울 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인가? 자, 구치소 안에서 읽었다라는 책이요. 대망이라는 건데 일본의 역사 소설이지요. 일본의 전국시대 때 세 명의 영웅이 오다 노부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명인데 이 사람들의 삶과 권력 투쟁을 이렇게 묘사한 소설입니다. 책에서 이 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새에 비교해서요. 오다 노부가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해라.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국 천하를 완전히 통일하고 대업을 이룬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도쿠가와에 투영하는 것 같았다. 즉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2인자로 살았던 도쿠가와는 인내심으로 버텨서 결국 오다와 도요토미가 이루지 못한 전국 재패를 실현한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2007년 경선에서도 지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도 인내로 기다리면 내가 참 힘든 세월이지만은 5년 뒤에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끄집어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지금 문 대통령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층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에 비해서 호화 생활을 한다고 보고 있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일부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구치소의 비인권적인 수감 생활을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해서 집결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그 뭐 반대층의 이 어떤 입장이나 의식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NN에 이 자료를 전달한 MH그룹은요, 미국에 있는 국제적 법률 자문 회사고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있던 그런 행태하고는 다르고 국내에 뭐 김현장이나 태평양 이런 거하고도 다른 미국에 있는 국제적으로 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회사인데 리비아 때 이 리비아 이 새로 들어선 민선 정부에 의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리비아 전 대통령 가다피의 아들 사이프 가다피를 이렇게 변호하는 등 세계적인 고위급 인사의 국제법 대응을 전담해온 회사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계약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일 건데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국내의 어떤 변호인들의 조력을 통한 법정 싸움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변호인들을 다 물리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판 절차를 현행법으로는 무력화시킨 뒤에 제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년 이상의 징역 선고가 예상되는 이런 이 피의자의 변호인이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법률자문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해서 문재인 정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재판에 대한 사실상 그분은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그를 통해서 정권을 흔들어서 결국은 정치적 어떤 입장에 의한 자신에 대한 처벌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부분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분열된 보수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통합을 시키고 자신이 군심점이 되어서 메시지를 던져서 정치적 투쟁을, 옥중 투쟁을 해 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주로 거론이 됩니다. 이 투쟁이 명분이 있느냐, 두 번째는 명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끝까지 투쟁할 의지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발표문에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발언할 직후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자, 한간에는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이 정치 투쟁으로 나간 이상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는 문제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한국당은 17일 유영하 변호사에게 사람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탈당 의사가 없으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탈당 권유 등 출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홍 대표와 한국당은 예전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탈당 의사를 물어본다 했지만은 성과가 없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라간다 한 만큼 이번에는 입장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이라면서 잘못이 있으면 무한 책임지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면서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징계에 나서겠다 하지만은 과연 당내에서 이런 출당 절차가 바른정당 통합을 앞두고 원활하게 되어 가겠느냐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 전효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서 한 번 속았으면 되지 두 번씩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당하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은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라면서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홍준표 대표가 오랜만에 옳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효옥은 지도자란 국민을 대신해 재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일에는 먼저 몸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는 상실과 동정의 대상이라면서 지도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지지한 많은 이들이 불쌍한 것이라고 말하며 가슴 아파했다라는 말 그대로 동정의 대상인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지도자는 다르다. 지도자는 보통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 용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일삼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효옥 전 의원은 정치인은 조그만 내각에 회사 직원을 뽑을 때처럼 무엇보다 능력을 가혹하게 따져야 되고 박 전 대통령은 이 나라 보수 정치를 절멸을 시켜버렸다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자, 이 논란에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구치소의 인권 학대 논쟁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냐, 국제적으로 이 호소가 먹혀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실리적인 이점을 노린 논쟁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정치적 이슈화를 해나가기 위한 논쟁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투쟁이요,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자신의 지지층이 공고하게 형성되어져서 세력화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척건이라고 본인이 나서서 3인방 찌라시 때 그렇게 변호했던 3인방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고, 이 친박의 핵심이라는 최경환, 서청원,
이런 친박 핵심들도 김재원, 김태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제대로 세력화를 하는지 어떤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유기준, 서병수 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최근에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재판까지 오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모습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들 내부에도 각자의 이해가 다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조원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애국당의 대표를 맡아 있고 지금 밖에서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 하는 사람들도 애국당 쪽과 그러지 않은 쪽 서너 개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이에 가까운 홍준표 대표, 즉 친박과는 배치되는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고 바른정당은 지금 박근혜 탄핵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이 비주류는 대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친박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고 지금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총대를 매겠다고 나선 사람은 조원진 의원의 애국당 외에는 지금 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모아내어서 끝까지 아마 정치투쟁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가게 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중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명분이 문재인 정권이 싫다라는 것이 박근혜가 이렇게 죄가 없다, 억울하다라고 곧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태극기를 든 분들의 세력들이 연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더 확산되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보수 진영 전체의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지금 탄핵과 구속을 바라보는 부분에서의 법적인 유무 부분에 대한 보수 진영 내부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작용을 해서 반정권으로 가면서 정권이 겁을 먹게 만들 거고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전 상황까지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첩첩산중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 구치소 수감 생활의 인권 문제까지를 거론한 걸 보면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13일 구속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두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결국은 성패 여부는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쏠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끝나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권의 코드로 일정하게 부활시키고 있는 측면도 없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대세를 얻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초가 주목됩니다.